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네. 어제 얘기했었나 언론에 주말에 뭘 터질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원래 선거 때는 선거 앞두고 며칠 안에 뭔가가 터져야 선거죠. 87년도는 있었죠. 칼 858 사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92년도는 대선인데 어쨌든 뭐 중부 지역당 해가지고 조직 사건 터졌던 거 그런 게 있었고 최근에 한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총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게 북한 요정 5번도 네, 뭐 대표적인 집단 뭐 거고. 입국 네. 사건이 있었고 지방선거 때는 천안함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 수구 세력들이 선거 시기에 또 특히나 지금 몰려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하나 터뜨리려고 한다. 우선 오늘 얘기는 이제 윤석열 검찰이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제인데 한 세 가지로 얘기를 네. 1, 2부, 3부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총선 개입 사례. 대신년이 지금 이번 총선에서 오세훈 광진 후보 네. 후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죠. 그렇죠. 네. 그 돈봉투와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래서 선관위에 의뢰해서 승인을 받은 그 문구를 가지고 피켓시를 그렇죠. 하기도 하고 후보한테 직접 질문도 하기도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한 며칠 동안 선거 활동을 중단하고 3일인가? 네. 경찰 앞에 항의 시도하고 선관위 항의 방문도 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진년이 선거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이 딱 언론에 나오자마자 광진경찰서가 학생들의 1인 시위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방해하고 위협하기도 했죠. 체포하겠다는 위협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그때 바로 검찰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자. 원칙으로 한다고. 말이죠. 네. 그 정도로 중한 죄인가요? 이 선거 관련한 죄가? 사실 이게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는데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 네. 선거와 관련된 것들은 선관위에서 왜 해석에 의해서 뭐 고소 고발이 되거나 했을 때 할 만한 얘기지 이렇게 이 정도의 그 선거 운동과 관련된 데서 특정 후보 몇 명이 불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구속 수사까지 얘기하는 예는 없었죠. 네. 그 표현이 딱 맞네요.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총선에서 불리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국민 그쵸. 여론이 완전히 엄청난 게 민심이 지금 끌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한테 오히려 핫불이하고 근데 학생들이 질문했던 거는 불법 행위에 대한 선관위가 고발한 그 불법 행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했고 검찰은 또 맞받아쳐가지고 이제 구속수사까지 위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저는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엊그저께 또 나경원을 12번째 고발을 또 했잖아요. 예. 근데 뭐 그 떡도 안 하잖아요. 나경원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과 관련된 데서는 검찰이 끄떡도 안 하는데 미래통합당이 불만을 터뜨리면 검찰이 움직인다. 예. 이게 지금 맞아요. 몇 달간 지금 지난 윤석열 검찰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약 9개월인가요? 뭐 하여간 이 기간 동안이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임명은 청와대가 했는데 이 일은 지금 미통당에 가서 하고 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N분방 사건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논평을 내셨죠. 네네, 냈습니다. 그래서 N번방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저는 이제 그 명단도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내린 지금의 검찰에게는 이 사건을 맡길 수 없다. 당연하죠. 그래서 N번방과 관련된 것은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해야 되고 아니 그래서 특검을 도입하자라는 논평을 냈었죠. 네네. 검찰이 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죠. 떼야죠. 네. 그게 당연히. 공정한 예. 수사의 출발이다라고 주장하셨던 거고. 그리고 이 권력과 유착된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에서 검찰이 지금 최근에 보여준 태도를 보면 절대 N번방 사건을 검찰에다 맡길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뭐 인륜을 해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우리도 얘기 저번에 했겠지만 그 장모 사건이 좀 불거지던 시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물타기 하려고 그러나 이런 의혹도 들었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저는 그 N번방 사건의 사람이 박사. 예, 단독 범행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언론에 나온 거는 이 사람 뭐 하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책임자들이 다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박사 위에 뭐가 더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고 혹은 그 규모가 굉장히 방대했단 말이죠. 저도 그 제일 의외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잡히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손석희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뜬금없이. 윤장현 전 시장 얘기하고. 사실 그때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석희 죽이기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20대 초반에 청년이 혼자서 하기에는 맞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인 거죠. 이게 혼자 범행으로 보기에는 힘들지 그래서 않을까. 저도 이거 그냥 추측이고 의혹인데 권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주체잖아요. 네. 근데 뭐 저기 김어준 씨가 이제 얘기하기도 했지만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요 사건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여기 연루된 자기 당의 어떤 인사가 있다 그러면 완전히 전개 퇴출시키겠다고 하는 뜬금없는 논평을 발표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이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든다는 거예요. 저 검찰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아하니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사건보다는 어떤 권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검찰이 이거를 총선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다. 네. 말을 약간 꼬우네. 그러니까 빌 돌리네. 네, 이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조국하고 나경원을 비교해 보면 예. 입시비리라는 사안이 똑같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입시비리라는 낱말로 봤을 때는 사안이 비슷했지만 냉정하게 뭐 경중으로 따지는 것도 웃기지만 경중으로 따져봤을 때 조국 딸이 했던 것과 자국 딸이 했던 것과 이 나경원 딸 아들이 했던 것들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만 봤을 때도. 그런데 사실은 정작 이 입시 비리를 가지고 전국의 국민들을 들쑤셔가지고 모든 죄의 가장 파렴치범은 조국으로 만들었지 나경원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도 검찰이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누군가에게 이것을 뒤집어 씌울 것인가 라는 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 N번방과 관련돼서도 윤석열에게 못 맡기겠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누군가가 작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 한쪽은 같은 사안을 가지고 한쪽은 엄청나게 부각시키고 다른 한쪽은 유야무야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충분히 선택적인 수사를 할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 정치권 내에서도 여기에 그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체제에서는 선택적인 수사를 할 것이다. 수사를 해서 여권에 불리한 걸
기획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엠번방 사건을 가지고 총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검찰을 경고를 줍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